안녕하세요. 뉴스레터 3월호 진행의 김가람입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자국의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 행정명령을 통해 무역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기 행정부에서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하며 주요 대상인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란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에 이례적이고 현저한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해당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법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주로 테러나 전쟁 관련 당사국의 경제 제재나 금융 제재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근본 조치는 펜타닐 유입 등의 이유로 발효되었고 최초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라는 점에 이의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특히 수출입 기업에 있어 원산지 판별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원산지 판별 기준은 크게 특혜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로 나뉘어집니다. 특혜 원산지는 FTA 협정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산지로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을 적용하여 판별합니다. 비특혜 원산지는 무역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미국의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판별됩니다. 이 실질적 변형 기준은 물품이 여러 국가에서 제조된 경우 마지막 제조국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제조된 부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때 부품이 중국산으로 판별될 수 있다면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변형 기준을 적용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간재의 품명, 특성, 용도가 변경되었는지, 중간재가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을 이미 갖추었는지, 중간재가 최종재에 사용되도록 미리 정해져 있는지, 중간재가 가공 과정에서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었는지, 마지막으로 조립 및 가공 공정이 단순한 조립에 해당하는지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물품의 원산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 관세청의 원산지 결정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게차의 원산지 결정 사례에서는 미국산 엔진과 중국산 부품들이 결합되어 제조된 경우 엔진만으로는 지게차의 본질적 특성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별했습니다. 다양한 중국산 부품이 결합되어야 지게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판단되어 중국산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디지털 체온계의 경우 이스라엘산 핵심 부품이 포함되어 새로운 기능을 창출한 점을 고려해 이스라엘산으로 판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중간재의 변형 여부와 가공 과정에 따라 원산지 판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정확한 판별을 위해 세부 사항을 잘 살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는 한국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의 대미 수출 금액은 1,278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556.9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 수출입 기업들은 원산지 판별 정확성을 기하고 미국 현지 생산 및 판매 방안 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비특혜 원산지에 해당할 경우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고 정책 변화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는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